한국어 배우면 진짜 어려워요. 가끔 말과 의미가 완전 다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말 실수도 진짜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상황 너무 창피해서 제 기억에서 치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에서 온 캐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 됐고 방송 활동하면서 항상 말 많이 해야 돼서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 많이 편해졌는데 처음에 진짜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나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히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과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한국어의 어려운 특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어 배우다가 말 실수도 수백 번 했죠. 아직도 되게 부끄럽지만 오늘 웃긴 에피소드까지 얘기해드릴게요. 처음에 가장 많이 헷갈린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존댓말이었어요. 아, 그럼 한국어만 존댓말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많은 유럽 언어들은 존댓말 있어서 대부분 유럽 사람들한테 익숙한 개념이긴 해요. 보통 잘 모르거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님이랑 얘기하면 보통 존댓말 써요. 근데 큰 차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한 상대 높임뿐만 아니라 주제 높임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누구랑 얘기하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지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 안 그래도 문법, 단어, 어순 등 생각할 거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없었는데 이제 계속 바뀌는 대화 주제까지 고려해야 돼서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여러 명에서 대화하면 진짜 멘붕 와요. 게다가 높임말까지 있어서 단어 공부할 때 그냥 단순하게 eat, 먹다로 외우면 안 되고 높임말인 들다, 드시다까지 외워야 돼요. 나이, 연세, 생일, 생신, 집, 댁, 자다, 주무시다, 사람, 군, 말, 말씀, 있다, 계시다, 이름, 성함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들은 기본형이랑 높임말 따로 있어서 외울 거 진짜 많고 항상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한국어 잘 못하면 실수로 예의 없게 말해도 사람들이 보통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한국어 잘할수록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해 생기지 않게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또 진짜 어려운 부분 하나는 바로 어미예요. 처음에 한국어 배우면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카페에 갔어요. 커피 마셨어요. 빵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미를 안 쓰면 로봇처럼 말하게 돼요. 복잡한 스토리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미를 꼭 배워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했어, 했네, 했는데, 했구나, 했잖아,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등등등등등 다 의미 비슷하지만 느낌 완전 다르죠. 제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 교재에서 어미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나왔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들어보고 최대한 많이 써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방의 표정 보는 거였어요. 표정이 괜찮으면 맞게 쓴 거고 갑자기 이상해지면 틀렸어요. 시행착오를 통해 천천히 감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미는 어려운 거 맞지만 제 생각에는 느낌이랑 쓰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말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교재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들은 수업에서 쓴 교재는 이런 설명 거의 없었어요. 단어도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혼자 검색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번역되는 단어들 많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번역돼도 의미가
완전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남사친한테 Are you excited? 이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흥분돼?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친구는 아니? 라고 했더니 제가 에이 누가 봐도 흥분되잖아 라고 했어요. 아우 쪽팔려. 이 우정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사과할 기회 없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영상 보게 된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냥 순수하게 신났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어와 어미의 정확한 느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단어의 정확한 뜻을 다 알더라도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옷 환불할 때 가끔 직원분이 고객님 환불 어려우세요? 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일이 어렵다는 거 왜 나한테 알려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당황했죠. 그때 아직 몰랐죠. 어렵다는 단어를 쓰지만 불가능하다는 의미잖아요. 또 비슷한 상황 하나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과 헤어질 때 인사하면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항상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언제 시간 돼요? 이거 그냥 인사인 거 몰랐죠?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 익숙하셔서 아마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텐데 한국어의 진짜 어려운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항상 수수께끼 내는 것 같아요. 수수께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의 있게 말하려면 저도 똑같이 돌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높임말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쓰는 언어를 따로 배워야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한국어의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하면 발음이 빠질 수 없죠. 모국어에 따라 어려운 점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특히 쌍시읒, 쌍피읍, 쌍치읒 발음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차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 완전 똑같았어요. 그냥 쯔처럼 구분 잘 안 돼서 짜증났을 때 보통 어설픈 발음으로 짜증나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더 짜증났죠. 이제 진짜 신기해요. 사실 발음 다 다른데 이 차이 그때 어떻게 안 들렸지? 주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으 발음, 리을 발음, 오와 어의 차이 등 많이들 어려워해요. 얘기한 것처럼 모국어나 그 전에 배운 외국어들에 따라 쉬운 발음과 잘 안 되는 발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글 배우는 거 어렵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 한글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정말 과학적인 문제라서 자음, 모음, 그리고 발음이 바뀌는 규칙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읽고 쓰는 거 보통 금방 배울 수 있지만 단어 외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 배우면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헷갈려요. 지각, 지갑, 짐작, 진작, 진짜, 진자, 전자, 전지 등등등 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정말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겁나 헷갈려요. 저는 한국어 배우기 전에 중국어 좀 공부해서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의 개념을 알면 글자와 단어들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식, 심, 안, 문, 지 등의 기본적인 한자들을 알면 확실히 덜 헷갈리고 진짜 도움이 돼요. 물론 초보자들한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포기하고 싶을 것 같지만 한국어는 진짜 양파 같은 언어인 것 같아요. 배울수록 배울 거 많아요.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변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나 댓글 쓸 때도 보통 엄청 정확하게 쓰는 대신 그냥 빠르고 변하게 쓰는 거죠.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등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게 돼요. 또 문제 하나는 너무 맞게 쓰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고 AI처럼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변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사실 되게 애매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은는, 이가, 을을 같은 조사를 다 맞게 붙이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쓰려면 가끔만 붙이고 가끔 빼야 돼요. 근데 규칙 없고 느낌으로만 하는 거라서 언제 붙이고 언제 빼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게 몇 년 걸려요.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지만 표현력이 진짜 풍부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얘기한 점들보다 뭐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어려운 특징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한국 사람으로서 가끔 헷갈리는 거 있나요? 저는 매일매일 느끼는데 아직도 배울 것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랑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 여러분이랑 얘기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혹시 서양의 연애 문화나 유럽 사람들이 정말 매 끼마다 빵을 먹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